혹시 CES라는 행사를 알고 계신가요?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전시회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가하죠. 당연히 2023년 1월에도 CES 2023이 열리는데요. 이번 행사의 기조연설자로 존 C. 메이 디어앤컴퍼니 CEO가 선정됐습니다. 디어앤컴퍼니는 미국의 농기계 제조회사예요. 재밌죠?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의 기조연설자가 농기계 회사의 CEO라니. 지금 세계가 식량 안보 위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유럽 최고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다가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세계 각 나라에서 식량 안보 위기가 중요한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디어앤컴퍼니는 세계적 식량 안보 위기를 맞아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프를 보면 이 시장이 이 기업에, 그리고 이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이라는 산업에 상당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년은 우리 서학개미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왔겠어요. 1년 중에 주식하기 가장 안 좋은 날은 콜린 파월이다. 하여튼 그런데도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디어앤컴퍼니의 주가는 사실상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기간 완전히 박살이 난 우리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테슬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주가 그래프와 한번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시장에서 대규모로 돈이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디어앤컴퍼니에 투자된 돈은 그리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디어앤컴퍼니가 어떤 회사길래 그런 걸까요? 디어앤컴퍼니는 미국의 농기계 제작 회사로 현재 스마트 농기계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으로 꼽힙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자동 잡초 제거 기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특히 이 자동 잡초 제거 기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스마트란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와요. 트랙터처럼 앞으로 쭉 나가는데 지정 작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잡초만 골라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사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이미 떠버린 기업들은 조금 진입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미국 기업이라 조금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우리나라에는 과연 디어앤컴퍼니 같은 기업이 없을까? 디어앤컴퍼니와 굉장히 비슷한 길을 걸어온 대동이라는 기업이 눈에 띕니다. 대동은 무려 1947년 해방 직후에 대동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기업이에요. 이후 종합농기계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죠. 이후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발전하는 모빌리티 기술을 농기계에 결합하는 시도를 시작했어요. 2019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이항기를 개발했고 카이스트와 자율주행, 전기차 기술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스마트 농기계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역사를 줄줄 읊냐면 이런 점이 또 디어앤컴퍼니와 비슷해 보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디어앤컴퍼니가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무려 1837년에 설립된 거의 200년의 역사를 지닌 농기계 회사예요. 그런 전통 농기계 회사가 모빌리티 기술과 농기계를 결합하면서 최첨단 스마트 농기계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이 서로 비슷한 거죠. 그런데 사실 디어앤컴퍼니와 대동의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어앤컴퍼니는 미국 기업, 대동은 한국 기업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쌀밥은 쌀로 만듭니다 같은 얘기냐고요?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죠. 그만큼 농지도 굉장히 넓습니다. 미국의 농지 사진을 보면 끝이 안 보이게 펼쳐져 있어요. 그 넓은 농지를 인력으로 모두 커버하기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스마트 농기계 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이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농지 면적 자체가 미국과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귀여운 규모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마트 농기계의 필요성이 미국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국내 시장에만 집중해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농기계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석도 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 이런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농업 기술은 1에서 3세대로 나뉘거든요. 디어앤컴퍼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스마트 농업 기술은 이미 3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세대별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1세대 84.2%, 2세대는 15.8%, 3세대는 0%예요.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동이 스마트 농기계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뻗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의 분기점은 바로 해외 시장 개척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주 지역과 동남아 지역에서 스마트 농기계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시장을 공략해내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마트 농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한 스마트 농기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스마트 농업기술 분류를 보더라도 스마트 농기계는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스마트 농업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현재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